키워드로 보는 국회는 지금. 두 번째로 살펴볼 키워드는 합법적으로입니다. 부동산법과 공수처 후속 3법 등이 7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야당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7월 30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오늘 정의당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 발언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원내 교섭단체에서 논의 중이고 교섭단체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전달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국회에는 교섭단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당을 지지해준 국민이 있고 열린민주당을 지지해준 국민이 있고 국민의당을 지지해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분명 국회에서 지지해준 국민들을 대변해야 합니다.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흘러가지만 적어도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합니다. 4주 전 3차 추경을 처리할 때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예산 심사 권한이 사라졌다면 이번에는 모든 의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입법 권한이 증발했습니다. 상임위는 당정협의,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원청에 다를 바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균형과 견제, 대화,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정신이 지금 국회에서 실종했습니다.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공수처 후속 3법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합니다. 특히 임대차 3법은 정의당이 줄곧 주장해온 계약갱신 청구권, 정월세 산안제가 도입되어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과제라면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대차 보호법은 왜 뺐습니까? 7월 3일에 발의돼서 6일에 상임위에 회부됐습니다. 국회법상 15일 지나면 법사위 상정이 가능합니다. 정부 여당의 2+2 계약 연장이 임대료 상한 5% 규정 가지고는 코로나 위기를 견뎌야 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까지 갈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정의당의 안은 최소 9년 동안 세입자들의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를 물가와 연동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도 법사위에 산정조차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당이 갖고 있는 100석, 정의당이 그 반의 반이라도 가졌다면 지금의 국회 모습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의석이 적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을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국토위 위원장 자리 통합당이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미래통합당은 일관되게 무조건 반대와 퇴장만 일삼다가 결국 또 자가격리를 선택했습니다. 무능과 무책임의 끝은 결코 해피엔딩일 수 없습니다. 현재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건 합법적으로 했다는 여당의 자세입니다. 야당에 의하면 지난 4일 통과된 부동산법들을 심의할 때 대체 토론과 축조심사, 체계 자구심사 등 절차의 상당 부분을 민주당이 무시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토론은 법조문을 확정하기 전에 법률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는 절차이고 축조심사는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일입니다. 체계 자구심사는 다른 상임위에서 검토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법사위에서 한 번 더 심사하는 권한입니다. 다른 법과 충돌하진 않는지,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 심의하는 거죠. 논란은 임대차 3법을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시작됐습니다. 당시 각 상임위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통합당은 소위를 구성하고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소위가 구성되지 않았으니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쟁 끝에 통합당은 절차를 무시한 민주당을 비판하며 자리를 떠났고 민주당은 그런 통합당을 붙잡지 않았는데요. 이 논쟁은 지난 3일에도 벌어졌습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체계자구심사 법률안은 법안심사 이소위에 회부할 수 있는데 소위 구성이 안 돼 논의할 수 없다면서 우선 법사위에서 대체 토론 등을 거친 후 의결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는데요. 통합당은 국회법 58조를 어겼다며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58조 1항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고 대체 토론과 축조 심사,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고 되어 있고 이 항에서는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 회부해 이를 심사 보고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만 보면 민주당이 적법한 절차 없이 의석수를 이용해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의 주장은 이 조항들이 의무 조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회법 57조 1항은 위원회는 소관사항을 분담 심사하기 위해 상설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요. 즉,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는 겁니다. 통합당의 조수진 의원은 3일, 여당에서는 소위를 둘 수 있다는 57조만 계속 이야기한다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면 20대 국회까지 무엇하러 소위를 뒀냐고 따져묻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발맞춰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는 게 중요했습니다. 임대차 3법의 경우 7월에 통과되지 못하고 8월에 통과된다면 9월부터 법안이 시행되는데 이 기간 임대시장이 요동치는 걸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통합당은 왜 그렇게 소위 구성을 요구했을까요? 소위의 법안이 회부되면 표결이 아닌 합의가 전제돼야 상임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통합당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아무리 의석수가 많아도 의사결정을 강행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건데요. 그렇게 민주당은 법안 심의를 소위가 아닌 상임위에서 하길 원했고 통합당은 그런 민주당을 막기 위해 소위 구성을 요구했던 겁니다. 양당의 이해관계 속에 국회법이 여러 해석으로 갈라지고 있는 거죠. 특히 여당인 민주당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급한 법부터 상정해 처리하고 다른 당 의원이 낸 법안은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김혜영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협치를 위한 정치인들의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협치는 상대방의 주장을 통해 우리가 미처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모든 정책은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기 마련이고 어떠한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었을 때 다른 국면에서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져 온 의제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오랜 기간 당연하다고 여겨져 온 의제일수록 그러한 의제가 실제로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백지 상태에서 검토할 수 있는 용기가 정치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구성요소인 다수결의 원칙은 토론과 설득을 전제로 합니다. 향후 국회 운영에 있어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대안 없는 반대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충실하게 토론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협치를 위해서는 내 말만, 우리 말만 맞다고 하는 태도를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내 말이, 우리 말이 혹시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 한켠에 둘 때 비로소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미래 세대를 위해 국회에서의 협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이 거부했던 절차들이 있는 이유는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미리 토론하고 양보하는 민주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입니다. 100명의 국민 중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90명이라고 해서 나머지 10명의 의견이 묵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아닐까요?